전주 역사를 확장하기 위한 국제 설계 공모가 5월에 시작됩니다. 철로 위에 들어서는 선상 역사로 건립되며 2021년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고창군이 2013년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주민들이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버린 50대 남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익산시가 유기동물 보호소와 반려동물 시설 건립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용역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법 쌀쌀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6년 전에 결정된 쓰레기 소각장을 놓고 고창군은 물론 찬성과 반대 주민들끼리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반대 주민들은 당시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 당시 고창군과 혐오시설 주민 대책위가 작성한 협약서입니다. 1차 매립 기간은 2012년까지 10년으로 하고 소각장 설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매립 시한이 다가오자 고창군은 2012년 11월 12일과 23일 두 차례 이장단 회의를 갖습니다. 다음 달인 12월 10일에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는 소각장 설치 여부를 혐오시설 주민 대책위와 주민협의체에 일임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31일 대책위가 고창군과 협약을 맺으면서 소각장 설치가 최종 확정됩니다. 소각장 반대 주민들은 이 결정이 졸속이라고 주장합니다.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협의가 갑자기 깨졌고 논의를 시작한 지 겨우 2달 만에 모든 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주민공청회 역시 150여 명이 참여한 게 전부였고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지역 주민들 간에 거의 협의도 하지 않고 그 기관 단체들만 어떻게 해서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창군과 혐오시설 주민 대책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했고 이장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꾸준히 알려왔다고 반박합니다. 마을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대표들 서너 분씩 하고 그다음에 아산면에 있는 이장단 또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모시고 공청회를 아산면에서 했습니다. 소각장 반대 주민들은 당시 주민공청회 참가자 명단에 대해 고창군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소각장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6년 전 결정된 소각장 설치가 졸속 논란에 휘말리면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려다 갑자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관련 용역은 착수된 터라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7월 유기동물 보호소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암면에 보호소를 설치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인근 주민들은 물론 동물 보호단체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치단체의 직영 사례가 매우 드물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안락사 문제 등이 불거질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비용이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가망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발주한 용역의 사업비는 1,000만 원가량. 하지만 익산시는 7개월 만인 지난달 갑자기 반려동물 훈련장과 놀이터를 갖춘 지원센터로 사업 계획을 전격 수정했습니다. 뒤늦게 용역 과제를 추가했다지만 보고서 납품은 임박했고 사업 내용 자체가 바뀐 만큼 의미 있는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부분은 활용 못하겠지만은 지원센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이 가능.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사실. 네, 성격이 다른 건 맞죠. 정작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일손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300마리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2명이서 밥 주고 똥 치우고 청소를 하다 보면은 너무 힘이 들고.
익산시의 오락가락 탁상머리 행정에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의 관문인 전주 역사를 확장하기 위한 국제 설계 공모가 5월에 시작됩니다. 선상 역사의 면적은 지금 전주 역사의 2배 정도가 되고 2021년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전주 역사의 1인당 서비스 면적은 0.23제곱미터, KTX 주요 정차역 평균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비좁은 전주 역사를 확장하기 위해 빠르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국제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엔 모두 450억 원이 들어가며 철로 위 연면적 3,200제곱미터 규모의 선상 역사가 건립됩니다. 전주역의 왼쪽에는 385대 규모의 주차 타워도 들어섭니다. 전주 역사 중축 국제 설계 공모로 전주시의 랜드마크로 건설하여 지역 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대중교통과 선상 역사를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택시와 승용차가 전주역으로 진입하는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용객들이 승하차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선상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개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제설계 공모에서 9월이면 당선작이 결정돼 전주 역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농수로에 버리고 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났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52살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건 어젯밤 11시쯤. 별거하고 있던 아내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제 손발로 때린 거죠, 손발로. 어디 일정한 부분을 거겠다기보다는 몸을 때린 것 같아요. 시신은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옆의 농수로에서 이불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차량에 시신을 싣고 범행 현장에서 6km 정도 떨어진 이곳 농수로로 와 시신을 버린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지인의 신고로 범행 3시간 만에 충남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고 있던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결혼한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최근에는 이혼 소송을 벌이며 별거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는 폭행한 적이 있죠. 뭐 잘하는지는 모르고. 본인이 때렸다고 시인을 했어요? 때린 적도 있었다. 그런 거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해 도내 대부분의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에 시내버스 270대, 7월에는 530대 등 시내버스 840대 가운데 800대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통신사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인터넷 사용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전주 구도심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지난해 도시재생기금에서 31억 원의 융자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가 리모델링,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의 연리 1.5%의 정부 도시재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는 18개 건축물에 대해서 융자 신청이 들어와 6개 건축물에 모두 31억 원의 융자가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장수군이 해발 고도가 높고 자연 환경이 청정해서 훈련 여건이 우수하고 예정지의 40%가 군유지인 만큼 부지의 확보도 용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호남의 경계에 있는 교통의 요지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과 대한민국 축구의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축구협회에 보냈습니다. 전북의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북의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 노인은 3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남 3.6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전국 평균은 1.9명이었습니다. 올해 익산시 중앙동과 어양동, 군산 개정동, 남원 아영면 등 8곳의 작은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엽니다. 또 전주 책마루 어린이와 익산 깊은샘, 진안 흰구름 등 24개 작은 도서관에서는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전북에는 13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꽃샘 추위 속에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군산, 부안, 김제, 고창 등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 새벽에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임실이 영하 6도, 전주 영하 2도 등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그 뒤에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의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